네, 안녕하세요. 심플케어입니다. 저희 심플케어는 네이버 카페 장기요양 경영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검색하시거나 네이버 카페에서 장기요양 경영학과를 검색 후 가입 승인 받으시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장기요양 재무회계 예산 결산 보고 및 회계 입력 업무 대행을 진행하고 있고요. 장기요양 사업 관련 법, 제도, 노무, 세무, 회계 관련해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메시지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플케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기요양 재무회계, 주간보호, 세출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사용되는 예산 프로그램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주간보호 예산 프로그램 세입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출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세출도 예산을 이제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 항목들이 어떤 내용인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여기 항목들을 각각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명 메모가 있기 때문에 이 설명 메모를 참고하셔서 예산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과 마찬가지로 세출 예산도 조금 넉넉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달에 뭐 직접 보조비를 뭐 10만원씩 해서 1년에 뭐 120만원이 발생할 거라 생각된다. 또는 수영비 수수료가 마찬가지로 뭐 한 달에 20만원씩 해서 1년에 뭐 24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해도 조금 더 넉넉하게 이제 세출 예산을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이런 여러가지 색깔의 셀들이 있는데, 이 셀들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클릭하셔서 이렇게 금액을 입력하신다든지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의 색깔의 셀을 이제 이렇게 입력하려고 하면 시트가 보호되어 있어서 입력할 수가 없다라고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이 연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작성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급여, 뭐 수당, 일용작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인건비 관련 이제 세출 항목이라고 하는데, 모두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연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다음 영상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임직원 보수 일람표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인건비 관련 세출 항목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세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간운영비는 기간운영 및 유관 기관과 업무 협의 등에 관한 각종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관운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 범위가 광범위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실제로 써야 되는지 기간운영비가 내용이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뭐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수급자 어르신이 뭐 생일이라서
생일에 대한 뭐 생일 선물을 구매해서 준다든지 생일 잔치를 뭐 한다든지, 물론 생일 잔치는 뭐 프로그램 뭐 사업비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생일 잔치를 해서 거기에 발생하는 뭐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제 뭐 실무적으로 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년치 지출이 있다면 여기다가 금액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책보조비. 직책보조비는 시설 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시설장, 센터장 이런 사람이 직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판공비 형식으로서 이제 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설장이나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수급자나 뭐 이제 보호자를 만나서 차를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식사를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기간을 알리는데 또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판공비 형식으로서 쓸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경비 형식의 돈을 지급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해당 직책보조비는 그러면 얼마를 지급할 거냐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30에서 50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선택하셔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고, 참고하실 사항은 이 직책보조비는 운영규정상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상에 예를 들어 센터장은 한 달에 30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야 그 운영규정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직책보조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얼마씩 12달이면 얼마 해서 1년치를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회의비고요. 회의비는 이제 각종 회의에 발생하는 소요 경비 또는 다가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제 보통은 직원 회의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직원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발생하는 뭐 다가비 또는 뭐 회식을 따로 하게 되면 회식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하셔서 1년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시설 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제 사회복지사가 어떤 뭐 교육을 받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교육을 받으러 가서 뭐 교통비나 숙박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제 1년치 얼마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여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사무용품, 인쇄비, 집기 구입비, 뭐 도서 구입비, 공공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료, 통행료, 주차료, 뭐 소규모 수선비, 포장비 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일단은 그 금액이 크지 않고, 그리고 소모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 또는 수수료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용비 및 수수료와 이제 자산취득비가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좀 금액이 고가이고 또 고정되어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 어떤 의료기기 또는 사무집기, 그 정도로 좀 고가이면서 자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고정되어 있는 물품들은 보통 자산취득비로 넣으시고, 보통 저가이면서 소모성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물품 대금이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비 및 수수료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금액을 1년치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을 넣으시면 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뭐 오물수거료, 그리고 이제 제세공과금이라고 해서 뭐 자동차세, 협회가입비, 화재비, 그리고 자동차 보험, 그 밖에 각종 보험료, 여기는 이제 배상책임 보험료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공공요금 또는 제세공과금은 한 달에 얼마 정도, 그러면 12달이면 얼마라고 해서 1년치를 넣으시면 됩니다. 차량비는 이제 성령 차량 또는 성령 차량을 제외하더라도 시설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등록되어 있는 차량 운행 일지를 쓰는 차량이 있다면 그런 차량까지 모두 포함해서 발생하는 유류대, 그러니까 기름값 또는 가스료, 그리고 차량 정비, 소모품, 교체비 뭐 이런 것들 등등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차량 보험료는 이제 제세공과금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는 이제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까지는 우리가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한 달에 발생하는 임대료 얼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12달치 1년에 얼마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기타 운영비는 시설 직원의 건강진단비, 그 밖에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비, 상용 의료비, 급량비 등 운영 경비로 위에서 분류되지 않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보통 예전에는 이제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는 이제 기타 후생비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이제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도 바뀌고,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도 새로 신설되면서 이제 기타 운영비로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운영비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뭐 직원에 대한 주간보호에서는 뭐 유니폼을 맞춰서 준다든지, 뭐 앞치마를 맞춰 준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어떤 여기 말하는 건강진단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상용 의료비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유니폼 같은 것들, 또는 어떠한 뭐 선물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줄 수 있죠. 특별한 날에 연말에 줄 수도 있는 거고, 직원 생일이라고 해서 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직원에 대한 후생비로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1년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비. 시설비는 부대 경비 그 밖의 시설. 보통 이제 시설비라는 것은 주간보를 운영하면서 시설을 추가적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건 부대 경비.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건물에서 이제 옥상에 텅 비어서 옥상에다가 어떤 정원을 새로 꾸미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부대 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대 시설을 새로 이제 설치하고 또는 구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고 보시면 되고, 자산 취득비는 위에서 이제 수용비 및 수수료를 받지만 고가이면서, 그리고 고정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물품들, 뭐 의료기기, 사무기기, 또는 뭐 컴퓨터도 될 수 있고, 책상도 될 수 있고, 뭐 소파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고가이면서 고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구매한다면 그것은 이제 자산 취득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또 자산 취득비가 될 수 있고요. 자동차를 이제 구매할 때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에도 이제 자산 취득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여기 보시면은 건축 설비, 공구 기구, 비품 수선비 뭐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시설 장비 유지비는 말 그대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장비를 이제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가 되어 있다면 엘리베이터를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유지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계비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르신들 주부식비 등이 될 거고요. 수용기간 경비라는 것은 수용기간, 말 그대로 이제 어르신들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 동안에 사용하는 것들, 보시면 뭐 치약, 칫솔, 수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어떤 이불이 있을 수도 있고, 낮잠 잘 때 뭐 베개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수급자가 사용하는, 수급자만 사용하는 어떤 물품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수용기간 경비로 잡으시면 될 거고요. 의료비는 입소자에게 뭐 의료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체복을 맞추는 게 있다면 뭐 의료비 정도가 될 거고, 의료비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주간보호 서비스에 와서 병원을 가거나 뭐 약국을 가거나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그런 경우에 기관에서 먼저 비용을 제공하고 추후에 본인 부담금을 받을 때 다시 받는 이런 성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일단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비라든지 약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지출하는 항목이 이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장의비는 뭐 말 그대로 입소자가 사망했을 텐데 이런 것은 주간보호에서는 잘 사용하진 않고요.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직업재활이나 자활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제 거기에 대한 뭐 기자재 구입이나 재료비 등등이 될 거고요. 특별급식비는 이제 이런 생계비를 제외하고 특별급식을 따로 제공하는 게 있다면 그 금액을 작성하시면 되고, 연료비는 일반적으로는 여기 공공요금의 뭐 전기료, 그러니까 난방의 종류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보통은 가스, 전기 이런 것으로 일반적으로 난방을 다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겨울에 뭐 한시적으로 뭐 기름 보일러를 뜬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탄 보일러를 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연료비로 따로 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사업비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프로그램 뭐 재료비,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료 등등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여기다가 또 1년치를 넣으시면 되고, 대연금 판매연금은 이제 복지연금이니까 주간보호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고요. 기타 전출금은 여기 보면 법인, 개인 등 설치 운영자로부터 전출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전출금은 전제 조건은 우리가 그 급여 산정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여기 있죠. 주야간 보호는 간호조무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우리가 이런 종사자를 이제 직접 종사자라고 하는데, 들어오는 수입 대비 48.21%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인건비 비율이죠. 그래서 기타 전출금이라는 것은 인건비 비율 이상으로 충족했을 경우에 또 기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기 보시면 뭐 개인, 법인, 설치 운영자로 전출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금액이 있다면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관연도 지출, 말 그대로 관연도는 전년도죠. 그래서 전년도에 원래 돈이 지출됐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9년도 12월에 어떠한 공사를 했다든지 어떤 설비를 해서 그 돈이 원래는 2019년도에 지출이 됐어야 됐는데 해를 넘기고 2020년도 1월에 뭐 지출이 됐다, 아니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금액이 있다면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원금 상환금은 이제 우리가 세입에서 봤을 때 여기 보면은 금융기관 차입금, 기타 차입금이라고 해서 돈을 차입을 하면 이제 그 차입된 금액은 빌린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금을 상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거기에다가 이자도 만약에 지불한다면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다면 넣으시면 됩니다. 잡초질은 시설에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 경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해당 내용 외에도 위에서 말한 모든 지출 항목을 제외한 별도의 지출할 것이 있다면 이제 잡초질로 예상되는 금액을 넣으시면 되고, 직원 식재료비 지출은 이제 별도 이제 여기다 세출 항목을 만든 거죠. 여기 보면 같은 잡지출인데 직원 식재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있다면 여기다가 따로 넣으시면 됩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1년의 예산 총액, 그러니까 세입 예산 총액에서 1% 한도로서 이제 예비비를 산정할 수가 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어떠한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자연재해나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뭐 홍수가 났다든지 지진이 났다든지 아니면 뭐 화재가 났다든지, 그럼으로써 어떤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뭐 쓰는 돈,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보통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인데, 일반적으로는 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반환금은 정부 보조금, 반환금.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이 있고 그것을 반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다면 넣으시면 되겠고요. 운영 충당 적립금, 시설환경 개선 준비금, 각각 항목으로 이제 지출할 적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다면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운영 충당금, 적립금 지출과 시설환경 개선 준비금 지출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적립금 항목은 특별 회계로 이제 따로, 일반 회계와 별개로 따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립을 했다가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제 그때 쓰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장기유형 재무회계 주간보호 세출 예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장기유형 재무회계 주간보호 임직원 보수일람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